안녕하십니까, 김준성입니다. 오늘은 좀 이론적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세상에 움직이는 가격들이 너무 많잖아요. 금융시장, 실물시장, 외환시장 많은데 한번 정리를 해보면 실물시장의 모든 가격들은 가격이 쭉 있는데 그걸 합쳐놓은 게 물가잖아요. 물가가 있고 물가가 움직이는 게 인플레이션이고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내려가면 디플레이션인데 실제는 다 그냥 인플레이션 하나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 물가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실물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금융시장의 가격은 사실 한 개밖에 없어요. 이자율. 금융시장의 가격은 돈의 가격인데 돈은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이 되는 건데 돈의 수요는 무한되고 공급은 없는 거죠. 사실은 돈은 다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돈은 빌리거나 빌려주는 거를 수요와 공급으로 봐야 되니까 이자율이 금융시장의 유일한 가격이죠. 그러면 물가와 이자율, 사실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세상 움직이는 걸 다 합쳐보면. 그런데 세계의 나라가 여러 개 있으니까 나라 간의 통화 간의 가격, 그게 환율이니까 결국은 세상에 움직이는 게 여러분들 투자나 투기하는 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가, 이자율, 환율.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물가, 이자율, 환율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고 하나가 움직이면 하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이 되면 이자율이 오르는 건지 내리는 건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환율이 평가 절상되는 건지 평가 절하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론적인 것들이 좀 있고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경제학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나십니까? 인플레이션과 이자의 관계에 아주 유명한 그 이론이 있잖아요. 피셔 효과. 피셔 효과는 명목이자율은 실질이자율 더하기 기대 인플레이션, 이게 피셔 효과거든요. 명목이자율이라 하는 거는 그냥 보통 이자율이고 실질이자율은 보통 GDP 그로스 이런 거, 경제 발전하는 거, 실질적인 이자율이니까.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은 물가 오르는 거. 이때 중요한 거는 이제까지의 물가 오르는 게 아니라 기대 인플레이션, 앞으로 얼마나 오를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과 이자의 관계는 피셔 효과라고 부르고 명목이자율은 실질이자율 더하기 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플레이션과 환율의 관계에 관련된 것도 있어요. 그거는 경제학에서 일물일가의 법칙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이 있으면 부산에서도 100원이면 서울에서도 100원이어야 된다는 거죠. 만일에 다르면 가져와서 팔면 되니까. 그런데 일물일가의 법칙을 국제적으로 이렇게 넓혀보면은 미국의 금값이 100원이면 한국에서도 100원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1달러고 한국에서 1000원이면 환율은 1대 1000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물일가의 법칙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거를 특별히 환율에 관련돼서는 구매력 평가설, Purchasing Power Parity, 그래서 PPP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의 관계는 피셔 효과고 인플레이션과 환율의 관계는 PPP라는 이제 이론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경제학 책 찾아보면 쫙 나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이론이 아니라 과연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을 때 이자율은 어떻게 되고 환율은 어떻게 되고 그 움직임이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피셔 효과에 의하면 인플레이션이 만일에 있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플러스가 나면 아까 수식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은 명목이자율은 기대 인플레이션 더하기 실질 이자율이니까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이쪽이 한쪽이 올라가니까 왼쪽도 올라가니까 당연히 이자율도 올라갑니다. 이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되게 맞아요. 상식에 맞아. 왜 그러냐면 명목 이자율,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주게 되면은 여러분들 뭘 받아야 될까요? 그 돈을 내가 가지고 있어 가지고 내가 무슨 장사를 하면 벌어들이는 돈, 그게 실질 이자율이잖아요. 그런 일 없더라도 가만히 놔둬도 물가가 상승해서 되는 거는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식에는 부합하는데 실제로 숫자를 넣어보면 잘 안 맞아요. 거기다가 지금 현재 세 가지 가격을 넣어놓으면, 그러니까 결국은 숫자를 넣어서 가격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움직임을 맞추고 있다, 거기에 이제 보시면 되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이자율이 올라가는 건 너무 자명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퍼처싱 파워 페리티를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서 구매력이 같아져야 되니까 인플레이션이 있게 되면 우리가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지하려면 평가 절하돼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달러 원이 1,000원이면 1,200원 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화가 평가절하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네수엘라나 뭐 터키나 이런 나라에서 인플레이션이 폭등을 해요. 1년에 500%, 1000% 이렇게 되면 그 나라 환율이 급격하게 평가절하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시장에서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그럼 아까 피셔 효과에 의해서 이자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평가절하되나요? 아니죠. 보통은 평가절상되죠.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이자를 많이 주니까 달러를 많이 살 거야. 그러니까 자본이 그쪽으로 이동될 거야. 그럼 달러를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평가절상이 된다고요. 그럼 결국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이자율 경로를 통하게 돼가지고 환율이 평가절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평가절상돼요. 그러면 구매력 평가절과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하나만한 소리네 이렇게 되는데, 사실 저도 뭐 해답은 모릅니다.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것만 알지만 제 그냥 해석은 아주 이론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있으면 뭐 베네수엘라나 터키나 이런 데처럼 구매력 평가설이 당연히 맞는 거고, 단기적으로 볼 때는 국제 자본 이동에 의해서 반대로 일어날 수 있다. 이 정도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 구태여 이해한다면 단기적으로는 구매력 평가설에 약간 반대로 가고 장기적으로는 구매력 평가설에 맞게 간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앞뒤는 잘 안 맞죠. 어디가 단기고 어디가 장기입니까? 그래서 구매력 평가설은 하여간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코멘트를 볼 때 인플레이션과 이자와 환율이 나오면 기본 틀은 이겁니다. 기본 틀은 피셔 효과와 PPP를 생각해서 이론적으로 가지만 거기서 국제 단기 자금 이동을 좀 생각해 보시고 하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또 이론적으로는 이렇구나 하는 거를 맞춰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